알고 계시죠? 평택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거.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건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뭐 5%의 계약금이면 충분하게 계약서를 발행을 한다. 뭐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을 한다. 뭐 11가지의 무상 옵션을 주겠다. 여기저기서 많은 조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 며칠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환매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고 계세요? 제가 쇼츠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가격이 떨어졌어. 준공 시점에.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나 이거 팔지도 못하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랬을 때 환매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거. 근데 이게 조건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확한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중국 났는데 내가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환매 신청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2년째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알고 계셨나요? 환매 신청?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상황을 아파트 분양하는 이 사업체에서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받은 거는 문자로 받았어요. 여기 있는 상담원이 저한테 문자를 준 게 가격이 내려갔어요. 뭐 그리고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판매 신청하세요. 이거 조건으로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누구나 다 그렇게 신청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사업지는 브레인시티 안에 있는 수자인이에요. 한양 수자인 건설사에서 짓는 수자인 아파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이에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에 대해서 안에 모델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번에는 찍어드리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나온 것 같고 뭐 위치라든지 입지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분양가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환매에 대한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컴퓨터 보실게요. 자, 여기가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이에요. 이 홈페이지인 건데 처음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뜨거든요. 퍼펙트 찬스. 지금까지 평택에 이런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로얄 동호수. 이거는 지금 미분양이다 보니까 내가 가가지고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 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레인시티 내 최저가, 평당가를 이제 자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별한 혜택은 계약금 5%, 500만원 1차 넣고, 2차 때 500만원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계약 안심 보장제 실시, 계약 조건 변동 시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무상 제공 옵션 11가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 최저 평당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위치가 어디냐 그걸 좀 볼게요. 자, 여기가 고덕구제 신도시인 거고요. 여기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설 도로가 생길 건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브레인시티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수자인. 여기가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대 병원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한신더유. 그 다음에 수자인이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하는 거는 요 라인이 교통편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모든 노선이 아주대 병원이 앞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요번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거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예정이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아주대학교 병원 자체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게 설계를 뜨는 게 거의 1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계도면은 지금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요 두 개만 갖고도 여기에 있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넣는 거 조금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형으로 5구 타입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교통 부분은 워낙에 좋아요. 평택 같은 경우가 계속 교통이 뭐 개통이 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시티에서 넘어가는 신설도로가 아직까지는 개통이 안 됐지만 공사 중인 상황인 거고요. 지제역에 1호선이 다니고 있고 지하철이 누군가는 평택에 지하철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호선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SRT 수서 가는 거 지금 다니고 있고요. KTX가 확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거고 그 다음에 GTX A노선, C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동탄까지 온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다 우리 평택에서 가는 거는 조금 편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평택에는 평택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철도와 도로와 이 항까지도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 두루두루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워낙에 뭐 갑자기 인구들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차량 밀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뭔가는 뭐 도로가 뚫리고 그러면 조금 편해지겠죠. 이런 위치나 이런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수자인이 위치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기의 규모로 지을 거냐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수자인은 알고 계시죠? 수자인이라는 건설사는 알고 계시는 걸로 이제 잠정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면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 8블럭 공동주택 신축 공사라고 되어 있고 면적 있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층이 34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6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는 889세대 뭐 1000세대는 넘지 않지만 889세대면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5구 타입 232세대, 84 타입 657세대가 들어가요.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하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 카이스트나 아니면 아주대 병원 들어오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임차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봐요. 근데 84 타입은 너무 많은 세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거의 1년 터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실거주를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거 투자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나 아니면 월세가율이 이게 조금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 내가 진행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조금 버겁게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환매 조건이 나왔다는 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단지 배치도예요. 뭐 거의 다 남양바지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전 같은 경우야 판상형을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대지 면적 대비 이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판상형으로 졌을 때는 이제 조금은 그러다 보니 구조가 그래서 이런 타워형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38m 도로 이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버스 정류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대 병원이 있다고 보면 여기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 교통편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 상황은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 보시면 거의 남양바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서양이냐 남동양이냐 이런 부분만 따지면 되는데 평택으로 봤을 때는 뭐 누군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남동향이 좋아 남서향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평택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남서향 남동향 이거는 내 개인적인 느낌인 거고 전반적인 평택은 남서향을 선호한다. 이제 그거 갖고도 팁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게 다 완벽하게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동에 몇 층 정도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평형대만 다를 뿐인 거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찬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는 이 앞쪽으로 가셔야지 그래도 내가 조망권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도로가에 있는 게 나는 차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도로가에 있는 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공원 쪽이지만
도로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을 몇 번이나 열겠어요. 요즘에는 방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 뭐 저기 하지는 않는데, 이 주변에는 앰뷸런스 소리는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들리고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병세권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하고 사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원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앰뷸런스 소리가 그게 시끄럽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감하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조감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구 타입과 84 타입에 어떤 식으로 평형대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실 게 5구 타입이에요. 5구 타입은 232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확장 기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베이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실사 찍어서 다음 편에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모형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면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여기서는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로 클지는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고,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다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밑을 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5구 타입이 세대가 들어간 부분인 거고, 5구 타입 중에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연 이쪽이겠죠. 15층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그 15층에서는 막 뛰어내려왔는데 그 이상 됐을 때는 뛰어내려오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15층 미만으로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그닥 뭐 저기 피해가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각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무상 제공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 제공 품목이 있는데, 아일랜드 샥을 확장 시에 요 부분은 주겠다고 하고 있고, 냉장고 장, 김치 냉장고 장 이 부분인 거고, 북박이 장, 그 다음에 복도, 팬트리,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시스템 가구 파우더, 벽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다 확장 시에. 그리고 침리형 렌즈 후드, 3구 가스탑, 전기 오븐, 전동 빨래 건조대, 사각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요 정도까지는 무상 제공이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상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상 제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8가지에다가 11가지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84 타입인 거고 657세대가 들어가요. 거의 기본 세대인 거죠. 그리고 확장 기본형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4베이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밑에 보시면 여기가 다 84 타입이 들어가요. 그러면 84 타입에서 어디가 제일 로얄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 단연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층을 높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것보다는 거의 임대 맞추려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층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아요. 내가 임차 들어가는데 위에 층에 사는 거 괜찮겠죠. 그렇지만 밑에 층에 산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층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서 월세가 정말 많이 차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성비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무상 옵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상 옵션 품목이 있어요. 8가지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11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실사 찍으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마야?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앞에 홈페이지 첫머리에 보면은 뭐 브레인시티 안에서 평당가가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평택 브레인 수자인 해가지고 공급 안내라가 있고요.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34층 6개동 889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는 항상 기준층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층이라는 거는 여기는 6층 이상을 기준층으로 봐요. 그래서 쭉 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8,440만 원 정도가 공급가액이에요. 이 공급가액이 중요한 게 나중에 판매 시청할 때 이 금액만 받는 거예요. 3억 8,440만 원만. 확장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중도금이 6회차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입주일은 지정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84 타입 기준층이라고 하는 거는 6층 이상을 말해요. 보시면 5억 800만 원이에요.
나중에 내가 환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5억 8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상황. 그 부분인 거고 확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지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5구 타입과 84 타입 제가 기준층에 대해서 분양가를 알려드렸고 이 분양가는 나중에 환급 받는 그 환매 신청했을 때 다시 받는 금액이 이 분양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 처음에 계약할 때 500만 원 내요. 그리고 시간을 줘서 500만 원을 다시 맞춰서 1차 계약금이 되는 상황인 거고 또 1개월 후에 2차 계약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 총 분양가의 5%를 진행을 하는 상황인 거죠. 5%만 내면 내 계약서는 발행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발코니 확장비 봐야죠. 발코니 확장비는 5구 타입이 525만 원인 거고요. 계약 시에 10% 내고 나머지 내는 상황인 거고요. 84 타입이 발코니 확장비는 607만 원이고 계약금 10% 내면서 나머지 진행을 해요. 중도금에 대해서는 유의자인 거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환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이 모델하우스에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상담을 받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준공 시점에 갔을 때 정말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환매 신청을 하면 분양가를 그대로 주고 끝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상담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거나 내가 그때 가가지고 변심하거나 그러면은 나는 안 가져갈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행사나 건설사가 어떤 분들이신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계약서를 쓰면서 가가지고 보험 아닌 보험 하나를 드는 거예요. 가서 또 계약서를 또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험 가입서를. 근데 그게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한국 자산 매입?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보험 가입서 뭐 이런 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거를 분양을 받을 때 분양 계약서, 그 다음에 한국 자산 매입에 가가지고 보험 계약서를 따로 작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준공 시점에 막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거를 안 갖고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신청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잔금까지는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잔금까지는. 그래서 등기가 나와야 되고 등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막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국 자산 매입에 가서 대사가세요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보험 가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받아주는 거고 근데 어떤 금액으로? 분양가만. 내가 확장비 들어가고 중도금 뭐 후불제 이자 들어가고 내가 등기 내는 등기비 취등록세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분양가만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중간에 정말 힘들다고 마이너스 막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준공이 됐는데 내가 대출 실행이 안 돼. 이거를 잔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뭐 대출이 어떻게 되든 그래서 내가 잔금 대출이 안 돼서 이거를 못 갖고 가. 그러면 내가 기존에 들어간 계약금이나 확장비 뭐 이런 계약금들 다 들어간 걸 포기하고 무피로 해주세요. 그거를 다 그냥 포기하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안 할 생각이 있으면 나는 그냥 매입 신청하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는 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이게 환매 신청하는 거는 내가 등기까지 쳐야 된다는 거. 등기까지 다 치고 나서 조건이 지금 시세보다 훅 떨어지면 이거는 매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됐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은 게 아닌 거죠. 리스크가 많은데 이 리스크를 이제 상담원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떠안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잔금 치를 금액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이렇게까지 풀어드렸는데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환매 신청이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같은 경우가 위치가 뭐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아주대학교 병원 라인이라고 하면 교통편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5구 타입, 84 타입이 분양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계속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환매 신청 때문에. 근데 그 환매 신청 같은 경우가 명확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리해 드렸듯이 등기까지 내고 내가 취등록세까지 다 낸 상황에서 보험 가입해 놨던 거를 매수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해서 되파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등기까지 쳤는데 굳이 내가 그 분양가만 받고 나머지를 다 마이너스 쳐가면서 굳이 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수자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방법을 모색을 한 게 분양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우리 수분양자들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브랜시티 안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게 어디니?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필지가 굉장히 많아야지 위치가 이 위치는 안 좋고 이 위치는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 가는 거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오그타입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아주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 수요는 충분할 거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차 수요는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그타입으로 가려면은 수익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84타입으로 가려면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없어요. 내가 무주택자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옆에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거고, 내가 학교를 찾는다, 내가 초등학교 있는 학세권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생각. 그거는 다른 위치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까지 굳이 여기는 아주대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제역을 버스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위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수자인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5구 타입이 남아 있으니 5구 타입 정도는 그래도 생각해 봐도 괜찮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뭐 환매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정말 모르겠어,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그러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다 달아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양이라는 거는 각각 실시간대로 호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몇 동에 몇 호가 있었는데 내일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갔는데 내가 몇 라인을 찾고 싶은데 이 라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동호수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저하고 얘기는 하셔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대팔 때도 공인중개사가 봤을 때 대팔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라인에 그 호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랑 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호실이 있는지를 찾아봐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호실이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하고 통화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디로? 아래 댓글에. 고정 댓글에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댓글에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보를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래 댓글에 그러실 거예요. 야, 미분양 관리 지역에 누가 가가지고 아파트를 사냐, 너나 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다주택자라 못 사는 상황인 거고, 저는 이 조건이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건이 나와가지고 한번 영상 올려드렸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